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문화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아래 내용 설명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의 자료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자유롭게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하기 누르셔서 계속 저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그 근대화론, 종속이론, 신근대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화론, 종속이론, 신근대화론은 제3세계 근대화에 대한 그 다른 시각을 가진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제3세계가 무엇인가? 제3세계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에 있는 빈곤한 국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국가를 지켰던 좀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하죠. 자, 먼저 근대화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화론은 일단 그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화론의 관점에 토대를 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구를 모방하는 거, 서구를 롤모델 삼아서 이제 모방하는 것이 발전하는 건데, 그 제3세계가 이제 빈곤한 이유는 발전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발전 상태다. 그 내부의 미개한 전통과 관습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못한 거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나라 자체적으로. 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구슬하고 미신을 믿고 그랬으니 발전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를 배우고 문물을 들여와서 발전을 했다면 발전했을 텐데, 그 내부의 미개한 관습 이런 거에 얽매여져 있다 보니까 발전을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근대화론이 되겠습니다. 이 근대화론은 진화론하고 마찬가지로 서구 백인 중심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구화가 곧 근대화라고 봤기 때문에 그 서구가 짱이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개발 국가들의 문화적 사대주의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비판점은 뭐냐? 서구를 따라 해도 빈곤한 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서구화를 모방하고 발전을 해도 빈곤한 국가가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이론, 두 번째 종속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이론은 여러분들 갈등론에 토대를 둔 관점이죠. 갈등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갈등론은 힘이 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 종속이론은 국가 간에도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국가, 서구의 뭐 중심국가, 그러한 나라들은 굉장히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 주변국들, 그러한 나라들은 정체되고 발전이 안 되고 항상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그 강대국에 의해서 억눌려져 가지고 발전을 못 한다는 거거든.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국가가 주변 국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호혜적 관계,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중심 국가가 주변 국가한테 10을 주면 주변 국가는 100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구조죠. 뭐 그 커피, 스타벅스 커피나 뭐 이런 커피 생산을 할 때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의 그 노동자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적은 임금을 주고 착취하다시피, 뭐 어린 아이들도 노동력 착취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값싼 그 원료를 값싸게 이제 공급받아가지고 비싸게 이제 브랜드화해서 파는 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은 독자적 발전 무대를 모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후기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3세계 국가들은 3세계 국가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른 뭐 강대국들과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국은 미발전, 그러니까 덜 간 상태, 미발전이 아니라서 저발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발전은 미발전과 달리, 그러니까 미발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덜 간 상태, 저발전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변국들은 미발전이 아니라 저발전 상태라는 거죠. 미발전은 여러분들 근대화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등가 교역, 항상 이제 불공평한 교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는 미국의 농장이다, 뭐 이렇게 할 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 뭐 이런 데서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원료, 노동력을 미국이 착취해가는 거,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계점은, 이 종속 이론의 한계점은 뭐 둔다면, 항상 어떤 나라의 그 저발전 상태,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된 상태를 강대국의 탓으로 돌린다는 그러한 뭐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그 나라에서의 노력도 부족해서 못 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너무 간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흥공업 국가들의 그런 압축적 서구식 근대화, 이런 거를 설명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압축적으로 발전한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을 따라하고 미국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발전한 거죠. 이제 근대화론에 의해서 발전이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교역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수출해서 오히려 흑자를 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뭐 착취를 당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종속 이론은, 지금 종속 이론으로는 설명이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화론하고 종속 이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 안 됐으면 댓글로 질문을 다시 하시거나 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근대화론이 있는데, 신근대화론은 이제 뭐 시험에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나왔었어.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새로운 근대화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근대화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근대화론은 무조건 서구를 따라하는 것이 발전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과 현대의 공존, 그리고 보완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을 살리면서 근대화하자, 이렇게 근대화론을 보완한 것이 신근대화론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와 서구 문물이 공존하는 거. 근데 유교 정신도 뭐 살리면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근대화론은, 근대화론이 이제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 유일한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봤다면, 신근대화론은 서구를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그런 발전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구화 이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구화를 통해서 근대화를 이룩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도 인정을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고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계속해서 저와 사회문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에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학습자료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 거고, 상담 및 요청하시는 주제 있으시면 제가 뭐 가능하면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무튼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고요. 앞으로 계속 잘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였습니다.